안녕하세요, 엑셀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딴 얘기를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도 1000명이 넘고요. 1000명 넘었어요.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회사 문화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엑셀 강좌 요딴 거보다 요런 썰 푸는 걸 제가 더 잘하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문화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게요. 뭐가 다른지. 사실 저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반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 문화는 다르죠. 한국도 다르죠, 많이.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뭐 카카오 이런 다르잖아요. 일반 회사들이랑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 우한 뭐 그런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미국 회사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야근 토픽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근 있다 없다? 있다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없다 있다는. 그쵸? 그러면은 야근 수당?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화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모든 건 회사마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제가 갔던 회사들은 연봉을 받는 연봉제면 야근 수당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만일 내가 계약직이야. 계약직.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을 할 때, 인턴은 계약직이잖아요. 인턴을 하면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일하면 40 초과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넘겨요. 왜? 예산 초과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직, 인턴, 만일 근데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데 또 그걸 안 하죠. 출근 도장, 퇴근 도장 잘 없어요. 이런 게. 만일 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40시간 해서 그쵸? 빡! 내가 8시에 와서 뭐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일했어요. 만약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와, 그러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넘기게 체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턴을 했던 회사가 그랬어요. 잠깐 제 근로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인턴을 인턴 2번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라는 데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죠. 이렇게요. 이건 3개월씩 했는데 이 인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야근 그리고 야근 수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야근이 그러면 있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이 많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due date 뭐라 그래? 마감날이 있으면 그리고 마감 쫓기면 그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이 터지면 그쵸? 뭔가 갑자기 뭐 에러가 났다던가 발생 서버 다운 뭐 이런 거가 나면 당연히 야근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일을 그냥 많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일 중독 이런 애들은 그냥 많이 해요. 제 매니저가 예전에 그랬죠. 막 저 일하는 척 하려고 주말에 코드를 보내요. 그러면 10분 안에 답이 왔어요. 돈 더 안 줘요. 근데 그냥 지들이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해. 많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르냐? 대우가 좋다.
결국 이렇게 하는 애들은 대우를 잘 받아요. 결국은 보너스도 받고 뭐 승진도 하고 이런 게 받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일을 많으면 하고 일정도 막 지가 더 땡길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굳이 막 뭐 가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국에 막 그냥 일이 없는데 남아있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건 놀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왜? 그 동료랑 놀려고. 네, 동료들끼리 친한 애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요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회사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가 거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 문화를 사실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편한데 그렇잖아요. 뭐 사생활 터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런 또 40시간 초과하면 안 되고 계약직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줄 수 없으면 그냥 정직원이 일을 더 합니다. 걔네는 40시간만 시키는 게 예산상 유리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그쵸? 뭐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썰은 또 자신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 아시죠? 미국은 사생활 터치 노노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랄을 하든 뭐 그쵸? 내가 뭐 어떤 옷을 입든 뭐 머리 절대 터치 안 합니다. 뭐 수염 제가 막 수염 머리 길렀어요. 제가 한국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구들이나 다 야 머리 좀 잘라라 이런 게 날라오거든요. 뭐 보기 싫을 수 있겠죠. 근데 내 맘인데요. 그쵸? 뭐 머리 자르는 거 돈 줄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절대 없죠. 미국에서 선 건드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욕하지 않습니다. 뭐 친하면 할 수 있겠죠. 아, 너 머리 거지 같아 이렇게. 하지만 자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염 긴 사람도 많거든요. 유병재보다 훨씬 긴 그런 수염들 많은데 노노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사생활이 보호되는 서로의 사생활을 서로의 생각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거죠. 이런 게 결국 다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생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병가입니다. 병가.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8일이었나? 8일? 8일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8일을 보통 뭐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아파. 그러면 당연히 그냥 그날 아침에 저 아파서 못 나가요 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끝. 이유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뿐 아니라 그냥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편입니다. 물론 자신의 일은 해야겠죠. 물론 자신의 일은 확실히 맡은 바만 확실히 되면 내가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걔가 아파서 오늘 돌봐줘야 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일 뭐 할 거 있어.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택배 올 거 있어. 웃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아파서 못 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병가랑 휴가가. 그럼 그냥 양껏 쓰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사생활, 병가, 휴가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는 분위기예요. 한국에서는 너 휴가 왜 써? 왜
왜 주말에 붙였어?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아픈 걸 자꾸 월요일 금요일만 아프면 좀 그렇겠죠. 여기여도 대충 압니다. 근데 알아도 언급을 못하죠. 공식적으로 얘는 자꾸 금요일만 빠지네? 진짜 아픈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말하는 건 답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사생활이랑 이어지는데 한국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 동료들과의 관계라던가 혹은 그 상사와의 관계. 이게 일단 여기는 그냥 이름을 말하잖아요. 이름. 데이브, 이사님이어도 매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면 그냥 닉네임을 선호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불러요. 닉네임이 신짱이야. 그럼 신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되게 어색했는데 처음에. 네,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도 딱히 없고 존중은 하지만 되게 수평적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은 한 살만 달라도 형 하잖아요. 저는 그거 좋긴 하거든요. 형이라는 호칭, 누나라는 호칭, 이런 호칭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김대리님 이런 것도 사실 편하고요. 여기는 그냥 이름이어서 아직도 전 사실 어색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저도 점점 뻔뻔해지는 거죠. 뻔뻔하게 Hey Maddie, how are you? 막 하는 거죠. 어색해. 발음도 이상해. 근데 그냥 해요. 네,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진짜 나이를 신경 안 쓰냐? 이거는 좀 이제 결국은 이거는 그냥 회사 문화라기보다는 사람 관계죠. 근데 신경 안 쓴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게는 신경 쓸 수도 의 느낌입니다. 요 정도. 딱 회사에 보면, 왜냐면 결국 한국에서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가족들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아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은 싱글들이랑 놀 수가 없어요. 왜?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쵸? 퇴근 후엔 가족들이랑 이들의 삶이에요. 근데 싱글들은 가족이 없죠.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고향이 멀어요. 결국 혼자 혹은 친구랑 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잘 놀아요. 정확하게는 싱글들끼리. 혹은 결혼했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 예전 멘토 중에 제 와이프가 랑 딸이 이제 자기 모국에 있어. 영국이었어요. 이렇게 기러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싱글들이랑 많이 놀더라고요. 결국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신경 쓴다기보다 이 상황, 요 상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룹이 좀 지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 나이 좀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제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묶이긴 합니다. 주 그룹은. 하지만 그래서 작게는 신경 씁니다. 하지만 결국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 너드들은 개발 회사에서는 보드게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같이 하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축구를 해도 많든 적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화가 조금 다르지 않나. 지금 어떤 얘기했죠? 뭐 야근, 그러니까 회사 문화인데 결국 사생활 문화, 그냥 미국 문화랑 비슷한데요. 회사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야근, 그리고 사생활 같은 거, 병가, 휴가 얘기했죠. 그리고 관계들, 그러면 동료, 상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야? 번호 어디다 쓰고 있었지?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평가. 평가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냉정. 공정? 공정은 모르겠어요. 물음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여기도 결국 똑같죠.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런데, 친하다고 무조건 하니까, 무조건 좋은 평가. 이렇게 하진 또 않아요. 좋았는데도 뒤로 평가는 막 그지같이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일을 잘해. 열심히 해. 그러면 서로 알잖아요, 사실. 특히 저희 쪽은 명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그렇지만 혹독한 만큼 잘 받으면 보상이 따라온다. 물론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죠. 돈 많은 회사거나 아니면 그 해 잘 나갔거나 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 예산을 이런 평가에 따라서 이제 배분하는 건 한국에서도 똑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리고 정말 일한 양의 기준에, 그리고 서로 얘는 진짜 잘했어, 도움이 됐어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이게 늘 그렇듯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모든 회사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매일 바뀌고 마소, 구글 다 다르겠죠. 이런 게 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연공서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10년 있었다, 20년 있었다, 너 3년 5년 있었으니까 승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연차가 승진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성과, 평가. 그래서 특히 저희 쪽, 특히 이런 테크 쪽, 그래서 젊은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애들, 제가 봐도 진짜 대학 졸업하고 와요. 또 열정 넘치죠. 똑똑해요. 이런 애들이 평가를 쭉쭉 받아서 진짜 빠른 사람은, 제가 봤던 사람은 4년 만에 시니어까지 달아요. 시니어면 뭐냐, 한국말로? 한 과장쯤 될 것 같아요. 과장의 팀장을 하는 거야. 팀에 따라서는 4년 만에.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몰라. 미국 나이로 20 빨리 졸업했어. 또 막 20살, 그래 21살이라고 치고 21살이라고 치고 4년 뒤에 25살에 과장 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저랑 일하던 애들도 이런 애들 많아요. 달라요. 그리고 일해보면. 이런 게 냉정하고 평가가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든 짧게 있었든 잘하고 훌륭하면 돈 더 주고 빡빡빡 샤 올려주는 거죠. 이게 장난 아닙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진짜 젊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빨리 은퇴하고 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 계속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천재 같은 애들은 또 집 회사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물론 저랑은 아주 먼 이야기고요. 저는 아주 이제 찌끄레기죠, 찌끄레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연공서열을 근데 완전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의미는 있다. 어떤 식이냐면 존경이 있어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하면 다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어쨌든 20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존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전체 회의, 이제 전체 팀급으로 회의를 할 때 이제 그 달에 이제 회사 온 기념일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속연수가 5년인 사람, 10년인 사람, 이런 셀러브레이트를 늘 해요. 늘. 어느 회사들 가도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회사에 20년 있었어, 막 이런 거. 이게 모든 회사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존경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마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 오피스를 줘요. 그 개인 오피스라는 건 1인당 1룸 한 방이라고 해야 되나? 방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좀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얘 60명인데 현재 방이 뭐 55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못 들어가죠? 그러면 한 50명까지는 방 하나씩 주고요. 나머지 10명은 방 5개를 1방 2명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연차로 합니다. 연차. 그래서 자기 차례 때 우리 팀에 할당된 방이 몇 개냐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수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다려요. 이제 앞에 누가 나갔어. 있다가 막 1년 있다 나가고 2년 있다 나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럼 내 앞에 누가 나갔어. 다음 내 차례야. 방 옮겨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마소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 개인 오피스는 이거 때문에 마소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바뀌고 있지만, 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멈췄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로 때 연차를 썼고요. 그리고 늘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다 같이 존경을 해준다. 그리고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연차가 많은 사람들 더 대우해줍니다. 대우라는 게 축하를 해주거나 파티까지도 해주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회식 문화 한 번만 할게요. 회식 문화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 오늘 저녁 어때? 이런 회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이랑 놀 때. 정식 회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회사 돈으로 먹는 거죠? 먹을 때죠? 그쵸? 이게 일단 별로 없어요. 이게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은데 여기에 진짜 안 쓰더라고요. 이상해.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1년에 몇 번씩 있죠. 최소한 3, 4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가도 되고, 이것도 결국 사생활이죠. 내가 이날 안 돼. 그럼 못 가는 거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큰 파티를 하기도 해요. 가끔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그렇긴 한데 연말 이제 종무식처럼 그런 거를 해요. 그런 회식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식으로 어디 레스토랑 가서 막 술 먹고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 쓰지 말자. 술 먹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어디 장소를 아예 빌려서 음식이랑 술 세팅하고, 그 미국의 파티 있잖아요. 미국 파티 문화처럼 와인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저처럼 약간 아싸인 애들은 좀 힘들어해요. 미국 파티 문화 좀 그렇잖아요. 어색해. 근데 인싸들 아주 좋아하죠.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신났죠. 아주. 저 같은 아싸들은 이제 조용히 어디 구석에서 술이랑 음식만 먹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또 뭐 팀마다 때마다 다르고요. 점심을 같이 할 때도 많아요. 뭐 이거는 팀 점심 하자. 이것도 미리 뭐 몇 주 전에 스케줄을 잡아요. 저녁도 물론 몇 주 전에 스케줄을 잡아요. 이거를 미리 잡아서 한다는 거. 무조건 거의. 그래서 팀 점심도 뭐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아요. 이제 뭐 친한 애들이랑은 자주 같이 먹죠. 그래서 밥도 뭐 혼밥 아니면 같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네들 맘대로 몇 번 불러요. 같이 먹을래? 했어. 근데 아니 괜찮아. 이걸 뭐 한 3번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는 혼자 먹는구나 정도로만 하고 별 신경 안 씁니다. 저도 혼자 많이 먹었어요. 저도 혼자 많이 그냥 방에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방에서 그냥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먹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시간도 안 맞춰도 되고 네, 뭐 친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런 식이라는 거 이제 감이 오시죠? 뭐 여긴 종합적으로 여기는 이렇다, 미국은 이렇다, 미국 회사는 이렇다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 그냥 분위기가 미국이 대체로 이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미국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체로 그렇다 라는 느낌입니다. 설명이 됐죠? 네, 제가 너무 그냥 말로만 하면서 글로만 쓰면서 했던 것 같은데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제 얼굴 까고 얘기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뭐 제가 누굴 데리고 와서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마 여기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충 맞아 하실 거거든요. 근데 혹시 좀 다른 게 있으셨다, 혹시 나는 미국에 있는데 이거 전혀 아니다, 미국 회사인데 전혀 너 헛소리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거 알고 싶으신 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답을 하거나 다른 또 네, 방송을 녹화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라이브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아직 보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뭐 한 구독 10,000명 정도 되면 라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키면 한 10명 정도 보지 않을까? 지금 키면 뭐 2명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혹시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여기에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아니면 다음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뭐 학교 생활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제가 했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넘기시면 넘기셔도 되고. 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시다. 아마 그쵸, 학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선 석사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부 얘기 모르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얘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LA 쪽에 있었으니까 LA 쪽 분위기, 날씨, 갈만한 곳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시애틀 쪽이니까 이쪽도 얘기할 수 있겠죠.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여행만 갔으니까 다른 도시는 빼자, 제 메이저가 아니니까요. 요런 얘기, 지역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냥 문화 충격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문화 충격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개발자 이야기, 미국 개발자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이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네 아니, 투표를 해야겠다. 댓글 보고 움직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엑셀을 보는 것도 웃겨, 그쵸? 저 혼자 지금 말이 많죠? 네, 술 먹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말이 많아요. 저기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어차피 길게 해도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거니까, 그쵸? 여기 더 듣기 싫으시면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속 떠들면서 조금만 한 2-3분만 더 하겠습니다. 라이브 같다, 그쵸? 또 뭘 할 수 있지? 잘 모르겠네요. 뭐 남겨주세요. 네, 이런 것들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어 문제 같은 거 아직도 고통스러워요. 영어는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는 모든 대부분의 한국인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대부분 이 고통을 받습니다. 네, 특히 저같이 약간 늙어서 오고 게다가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인데다가 또 개발자들이 좀 잘 못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요. 한국어는 진짜 막 엄청 빨리 엄청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네, 써놓고, 네, 혹시 궁금한 썰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또 다시 엑셀 강좌를 또 올려야겠죠? 네, 공부하세요. 공부합시다. 뭐가 됐든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도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동안 또 많이 봐주셔서 또 이것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